진리서브위원이 포착한 이슈부터 확인해 볼까요? 함께 보시죠. 국내 의료 인공지능 기업들이 잇따라 해외에서 솔루션 성능을 인정받으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AI 성능 연구가 국제 저널에 게재되기도 하고요. 미국 FDA로부터 의료기기 시판전 승인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AI 관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증시에서 소외를 받으며 올해 주가가 두 자릿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성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날아갈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최근 들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의료 AI 관련 종목들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인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장에서 의료 AI주는 사실 굉장히 소외를 길게 받았고 요즘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긴 하지만 차트 보면은 거의 바닥에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로봇이랑 함께 잘 가던 의료 AI 왜 이렇게 꺾였고 요즘 또 다시 살펴볼 만 할까요? 네, 그 당시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아쉽죠. 네. 초전도체주 완전 초열풍 불면서 그렇죠. 네. 신성 델타테크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그때 살아 있었고 그쵸. 로봇 있었고 그렇죠. 이 로봇하고 이어진 AI. 그러니까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처럼 이게 만져볼 수 있는 로봇. 걔네는 로봇팔이니까요. 거기다 루닛하고 뷰노는 이제 만져볼 수는 없는데 그쵸. 그 인공지능 로봇인 거죠, 걔네도. 거기까지 이제 아주 뜨겁게 갔었고, 거기에서 이제 감속기로 이제 SPG, SBB 테크 이런 것도 같이 갔었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랑 반도체가 둘이 크게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초전도체랑 이 로봇 인공지능까지 나오니까 얘네가 이제 대체해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또 바이오가 갈 것인가. 코스닥에서 로봇이랑 AI가 엄청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최후의 승자가 일단은 최후라는 게 주식시장에는 없지만 지금 현재는 바이오가 됐어요. 그 자리가. 네. 그 자리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루니 뷰노를 가신 분이 이제 엄청 밀었는데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가 강하게 가버렸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도 이제 기회가 올 것 같다. 그런가요? 그런 생각이 그렇죠. 이게 네. 여기도 이제 굉장히 이제 트렌디한 곳이고 성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소외받았고. 그렇죠. 바이오가 이제 좀 죽어야 돼요, 사실. 이게 또 이제 네. 바이오 분들에겐 그렇지만 하나가 죽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뭔가 하나가 죽어야 한쪽으로 수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눌러야 그렇죠. 거길 눌러야 다른 데로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이오가 워낙 득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좀 저기압인데 고기압이 다시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가 또 태풍이 올 수 있다. 네.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이슈가 떨어지려면 이제 또 핑계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쵸. 제일 모멘텀. 좋은 게 어떤 커다란 무슨 회의나 박람회가 열려야 돼요. 그렇죠. 행사, 이벤트 이런 게 있어야죠. 이번 달에 게임스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주가 조금 움직이는 감이 있고 지금 여기도 큰 행사가 하나 열렸어요. 뭐죠? 8월 8일 날 코엑스 컨퍼런스 룸 2홀에서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가 개최됐는데 그래요? 여기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그 모든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이제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괜히 휴가 가고 막 휴가철에 더워 죽겠는데 네네. 힘들고 바가지 쓸 바에는 이런 코엑스에서 시원한 데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열리잖아요. 네. 전기차 행사도 열리고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러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서 뭐가 열렸냐면 이게 이름에 그대로 있습니다. 헬스케어의 트렌드. 앞으로의. 그러니까 헬스케어의 트렌드가 앞으로 뭐냐. 미래 헬스케어의 트렌드가 바로 인공지능이 헬스케어의 접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이 인공지능 판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룸에서 열렸는데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가 하나 있고요. 네. 이거는 누구나 소정의 돈만 내면은 갈 수가 있는 것이었고요. 네. 또 한쪽이 있는데 의대생 그리고 젊은 의사분들만 모셔서 이거는 의대생 지금 다니고 있다는 재학 증명서라던가 지금 현재 의사 면허증이 있으신 분들만 참석할 수 있어요. 두 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특별 세션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헬스케어 트렌드가 요렇게 인공지능이 접목해서 바뀌는데 이런 트렌드 안에서 의사들의 역할은 앞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이 두 가지가 크게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AI 기술이 의료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헬스케어 기업에서 나와서 강연을 했고 네. 아까 말한 대로 의대생이나 의사분들이 와서 그걸 경청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의사가 되고 의대생 입장에서 의사가 되고 의료 현장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을 AI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서비스를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자리였죠. 그래서 전복이 가능하답니까? 예, 뭐 가능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네. 참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하셔가지고 그리고 신입 의대 정원 늘리는 거에서도 굉장히 지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700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여기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분들만 무려 700여 명이 참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의사 파업으로 어수선하지만 어쨌든 미래에 나는 의사를 먹거리로 삼아야 되고 뭐 우스갯소리로 그 어떤 의사분이 나 이거 때려치고 뭐 전기공 한다고 해서 또 난리가 났잖아요. 용접공이 우습냐 하면서 네. 진짜 할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어쨌든 의사 현장으로 돌아갈 건데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 노는 동안에도 이런 것들을 학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트렌드를 따라가기 그러니까 위해서. 관심이 엄청 많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마존의 헬스케어 앤 리서치 조민성 총괄 대표가 참석을 하셔가지고 아마존 본사가 지금 현재 실제로 헬스케어 혁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발표를 하셨고요. 네. 정말 대기업가, 다국적 제약사 대기업까지 왔죠. 그다음에 의료 AI 기업 우리가 뭐 루닛, 뷰노 대표적으로 두 개 얘기하죠. 네네. 모두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루닛의 백승욱 의장이 직접 참석을 해서 2024 의료 AI의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강연하셨고요. 뷰노메드 딥카스를 개발한 회사죠. 뷰노의 주성훈 연구본부장이 나와서 AI가 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런 굵직한 포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료 AI주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가 생겼다.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많이 눌려있는 상황, 조정을 받을 대로 받은 상황인데 뭔가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AI 관련 종목들 최근에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구은배 앵커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소외를 받는 의료 AI 관련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의료 영상 진단 분석 기업인 뷰노와 루닛 같은 경우에는 올 초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50에서 2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만 보면 82,000원대였던 주가가 이달 5일에는 3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그 뒤부터는 저점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현재 구간 37,000원대까지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거래량과 수급적인 측면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뷰노 같은 경우에는 전일 4%가량 상승했고 최근 꾸준하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4%가량 오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국내 1세대 의료 인공지능 관련 기업입니다. 5거래일 연속 반등하고 있고요. 2일과 5일 주가가 24%가량 밀렸기 때문에 저점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세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무려 11%가량 급등을 했는데요.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이슈를 받으면서 시장에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 JLK 같은 경우에 최근 미국 FDA 승인과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를 꾸준하게 들려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일에도 6%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면서 최근 의료 AI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바닥을 딛고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자 이렇게 의료에 관련 종목들 흐름을 봤습니다. 최근에는 어쨌든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신의원님과 그럼 종목을 하나 좀 골라볼게요. 어쨌든 뭐 지금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전부 다 많이 주가가 조정받았기 때문에 아래 단에 위치해 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차트가 안 좋으면 안 갖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뷰노가 이제 뷰노 차트 좋나요? 중요한 이동 평균선에 네. 닿았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오. 자, 그리고 뷰노가 아까 전에 그 뷰노메드 디카스를 개발한 뷰노 주성훈 연구본부장이 직접 나와서 AI가 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강연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강연뿐만 아니고 제품을 소개하는 부스를 설치해서 다 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뭐를 했냐면 당연히 뷰노메드 디카스, 디카스죠. 그다음에 가정용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 하티브 P30 이거를 부스에 전시를 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 뭐 뷰노메드 디카스가 새로 공개된 건 아니고요. 뷰노메드 디카스가 일반 병동에서 전 연령 환자 대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전에는 19세 이상이었거든요. 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아시는 분은 캐치하셨을 건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가장 많이 인력 공백이 생긴 데가 어디입니까?
성형외과입니까? 피부과입니까? 안과입니까? 치과입니까? 아니죠. 어디예요? 소아과. 소아과는 안 그래도 지원율이 떨어지는데 다들 솔직히 그걸 욕할 수는 없어요. 성형외과, 피부과 돈을 많이 버니까 소아과 네. 가보세요. 얼마입니까? 1,000원 내면 감기 치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아과가 인력이 부족합니다. 네. 응급일실도 부족하고. 그런데 19세 이상이었으면 소아과에 적용이 안 됐던 거죠. 그게 지금 전연령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소아과나 응급병동의 인력이 부족한 거를 네. 뷰노메드 디카스가 메워줄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거죠. 그걸 정부에서 허용해 준 거예요? 네, 우리나라? 지금 그게 열렸습니다. 19세 이상에서 전연령으로 확대된 게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게 정확히 뭐냐면 그 EMR이라고 여기 전시회도 있었는데 네네. 우리 종합병원 가면 안 좋죠. 아프면 가야 되니까. 종합병원 가면 크게 컴퓨터 하나가 중앙에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의료진들이 돌아다니면서 입력을 하거든요. 그 입력하는 게 뭐냐면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수축 이한 혈압, 그렇죠. 맥박, 호흡, 체온, 개인정보, 나이 측정 시간 이게 쫙 있어요. 건강정보 예, 다 거기 들어가 있는 EMR이라는 컴퓨터에 그 입력되면 EMR 전환 시스템에 입력이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간호사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사실 유리한 부분이긴 한데 간호 인력은 의사 인력보다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쵸. 그걸 주로 간호 인력이 다루기 때문에 이 뷰노한테 더 유리하기도 해요. 그 부분이. 근데 어쨌든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표시해서 나타내 주는 게 뷰노의 뷰노메드 딥카스입니다. 딥카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를 받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신의료기술이 나오면 원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네네. 이거를 빨리 선진입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선진입을 허용해 주는데 선진입을 허용한다는 거는 병원에서 이걸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인이 뭐냐? 비급여. 내과 의사 박 원장이란 만화 보셨나요? 이서진 씨가 않았어요. 주연해서 드라마도 네. 나오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내과 의사가 어렵게 해서 됐어요. 근데 돈이 되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내과 소아과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게 맨날 돈 받으려고 하는 게 폭행 상해 진단서 떼주면 10만 원, 20만 원 다 비급여거든요. 돈이 많이 돼. 그래서 진단서만 네. 떼드려요. 그래서 여기서도 비급여를 하게 되면은 병원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뷰노메드 딥카스가 아까 전에 전 연령 환자 대상으로 확대된 거 플러스 네. 비급여가 됐다는 게 굉장히 확대의 기폭제가 됐어요. 비급여를 해줘 버리니까 얼마 정도냐면은 뭐 비싼 건 아닌데 비급여가 병원마다 청구 금액이 하루 기준으로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예요. 네네. 환자 한 명당 기준으로. 근데 이게 어쨌든 7,000원, 10,000원을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비급여가 되니까 병원에서 많이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소아 환자들도 많이 도입을 하기 시작했죠. 아까 전염력으로 확대돼가지고. 이게 원래는 2025년 7월까지만 지금 한정적으로 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기존 유예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하면서 2년이 더 늘어나서 일단 2027년 7월까지 비급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좋습니다. 뷰노메드 딥카스가.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뷰노메드 딥카스를 들여오면은 일단 소아 환자가 만든 일반 병동에서는 이거를 7,000원에서 10,000원씩 환자당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딥카스 말씀해 주신 게 보급이 많이 되면은 지금 어쨌든 뷰노는 적자잖아요. 네. 실적 개선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뷰노메드 딥카스가 뭘로 돈을 버느냐? 구독 서비스입니다. 이게 구독. 병원이 이거를 도입한 다음에 월 구독료를 내고 요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초반에 이 판매 관리비를 빼고 이득이 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어느 순간 올 겁니다. 기본 매출 수익이 잡히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6월 달 기준으로 30개 기관 15,000병상에 보급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빅5 중에서 삼성 서울병원 하나를 깨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빅4를 만약에 다 먹는다. 이러면 굉장히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뷰노를 의료 AI 중에서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곽유정 파트너님도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저는 셀바스 헬스케어 가지고 왔는데요. 셀바스. 네, 우리 신 소장님이 열변을 토하면서 매드 토크 하시더니 정말 네, 매드 하셔가지고 매드 이슈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조금 워워 컴다운 하면서 저는 이제 뷰노랑 좀 차이점은 있어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기업이 이제 셀바스 AI고 그쵸, 제가 셀바스 오늘 AI. 가지고 온 기업은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I가 접목된 이제 의료기기를 만든다라는 점에서 가지고 왔고 사실 대부분의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뷰노처럼 적자가 지금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그러니까요.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지금 실적장인데
그럼에도 적자, 불구하고 네, 굳이 그러니까. 적자 기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점까지 고려를 해서 제가 종목을 픽해 왔고요. 이 셀바스 종목 SK는 같은 시점 경우에는 나오나요? 실적이 한 200억대 정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차트 안 좋으면 안 가져온다 말씀 주셨는데 보시면 네. 깜짝 놀랍니다. 지금 최근에 7월 달부터 거래량부터 주면서요. 그것도 골든 크로스가 지금 2번 정도 그렇네요. 떠준 상황에서 정배열로 지금 완전히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낙폭 이후에 지금 흐름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 차트는 더 흐름이라 좋은데요? 네, 기술적으로 예,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 가면은 혈압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보실 수 네네.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전자동 혈압계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외에도 각종 이제 의료기기, 진단기기들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기업을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제 이유 중 하나가 AI 또 초음파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에 이제 AI 의료 사업을 하고 있는 울트라 사이트와 같이 함께 공동 연구 개발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군 그 응급 현장 진료용으로도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작년 7월에 미국의 FDA 승인도 받았고 네. 그다음에 올 하반기에는 한국의 군 스마트 의료 시스템 내에서도 사업화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진행을 이제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마지막 이제 포인트 우리 시청자분들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테마 장세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 중에서 아직 이제 숨은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게 해리스 쪽에서는 제2의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메디케어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죠.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년층과 신체 장애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지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메디케어를 지금 삭감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메디케어 쪽을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가입 영역을 낮추고 적용 대상을 넓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메디케어 관련 숨은 수혜주로도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셀바스 헬스케어를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료 AI 관련 종목이 어쨌든 바닥을 좀 찍고 다시 올라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 두 분이 알려준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의료 AI 쪽에 전반적으로 좀 매기세가 붙을 수 있을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